ライザから取り上げた時もう死んでたん。それが邪魔くさいからこの中に突っ込んだらなんと動き出したのさ。君はいつまで持つのかな。 안녕하세요, 애니별곡입니다. 그동안 텀을 주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요즘 저작권의 늪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렇기에 조심히 또 천천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희의 상황을 공유드리고 싶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애니 보러 가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독특한 소재의 다크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최애로 많이 언급되기도 한 메이드 인 어비스입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는 귀엽고 동그란 그림체이지만 정말 꿈과 희망이 없는 치유물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치유물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장과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서사가 있어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약 1900년 전에 나타난 거대한 굴, 그 미지의 곳에서는 귀중하고 위험한 괴물들과 엄청난 가치의 유물들, 그 신비로 가득한 모습은 전 세계의 모험가들을 불러들였고 어느새 그곳엔 하나의 마을까지 만들어졌죠. 未知へのロマンとあまたの伝説を餌に多くの人々を飲み込んできた世界唯一最後の深淵、その名をアビスという。 열심히 유물을 모으는 오늘의 주인공 리코. 리코는 어비스 근처에서 생활하는 탐군가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득히 챙기고 돌아가는 길, 리코는 어떤 괴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 놀람도 잠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대로 두면 친구가 잡아먹히는 상황이었기에 가지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어 친구를 구해내보지만 이번엔 리코가 타깃이 되어버렸죠. 살기 위해선 도망칠 수밖에 없어 열심히 달리다 보니 결국 낭떠러지까지 오게 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때 밝은 빛이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엄청난 위력에 누가 구해준 것인가 하고 가보니 그곳엔 웬 소년, 아니 로봇이 있었는데 리콘이 일단 이 로봇을 데려가기로 하였죠. 그리고 로봇을 깨워보는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에 리코는 레그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이곳에 대해 알려주었죠. レグはアビスの底からや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って。だって君みたいなロボット今まで見たことないもん。誰も見たことがないアビスの底から。 레그는 팔이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석탄을 먹여봐도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도 상처가 나지 않는 단단한 몸이었기에 리코의 말에 일리가 있었는데 レグの体は特級異物の塊で最も価値のある異物の一つ、オーバードなのかもしれないんだ。 그렇다면 레그는 압수당해 분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탐굴가로 들어오게 하였죠. 그렇게 같은 원생이 된 레그,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는 와중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탐험을 갔던 탐굴가들이 돌아오며 새로운 유물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하얀 호각이었는데요. 誰の笛か分かったぞ。ライザだ。殲滅のライザのだ。殲滅、物騒な名だな。ライザってお母さんの名前。 엄마의 흔적이 올라오자 리코는 놀랐지만 그럴 새도 없이 호각을 넘겨받게 되어 여러 마음이 드는 리코였는데 그런 리코에게 리더가 찾아왔죠. 리더는 라이자의 제자였기에 리코에게 엄마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タンクスカとしての彼女は皆の語る通りの伝説的な白笛だった。本当にめちゃくちゃな人だった。 여기서 호각은 탐굴가의 등급을 나타내며 그중 하얀 호각은 가장 높은 단계였는데요. 그 후 리더는 리코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視力は正常で乱れもないが物を見る際に水晶板を通さねば頭痛に苛まれる。不可解な症状だが原因だけははっきりしている。アビスの呪いだ。 라고 하며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는데 과거 리코를 임신했던 라이자는 정부의 특령으로 심계 4층까지 내려갔어야 했는데 진행했던 탐굴은 가혹했기에 함께 간 인원들의 반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 리코가 태어났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어비스는 내려갈 때는 괜찮지만 올라올 때는 상승부하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심계 1층은 가벼운 두통, 심계 2층은 구역질과 두통, 심계 4층은 온몸에 심한 통증과 출혈, 심계 6층 이상은 인간성 상실 혹은 죽음이었죠. 그렇기에 악이었던 리코를 제약을 없애는 유물에 담아 데려오게 된 것이었는데 특급 유물이었던 어너드벨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구했다는 얘기에 용기를 얻은 것도 잠시 그 이후에는 어머니의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엔 레그와 비슷한 것이 적힌 종이와 리코에게 적은 편지가 있었는데 奈落の底で待つ。
몰래 가져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는데 리코의 마음은 이미 어비스로 갈 생각이었죠. 더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간다는 말에 친구들은 리코를 말려보지만 굳건한 리코의 의견과 레그가 자신도 같이 어비스로 간다는 말에 친구들은 둘을 보내주며 레그와 리코는 어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렇게 도착한 심계 1층. 아름다운 풍경에 감상한 것도 잠시 레그는 리코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기록들을 카피한 사본이었죠. 孤児院を出る前にリーダーにばったり出くわしたんだ。その時はうまくごまかせたと思ったんだけど、気づいたらそれが尻ポケットに入っていて、それで 리더가 어비스로 들어갈 것을 알고 넣어준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미션을 주는데요. 夜明けとともに捕まえに出る。 추격하러 오는 탕굴대에게 잡히면 탐험 자격은 박탈되며 돌아가야 하기에 둘은 빠르게 정리하며 심계 2층으로 향하는데 追いつかれた。さすがライザさんの娘だな。なかなか早いじゃねえかリコ。 둘을 쫓아온 사람은 호각을 가져왔던 탐굴가로 리더의 요청이 아닌 친구들의 부탁으로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심계 2층으로 가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였죠. 하지만 리코는 지금 리더의 테스트를 받는 중이었기에 도움을 거절하였죠. 그 모습에 둘의 탐험을 응원하며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白笛王禅に気をつけてくれ。 그 말을 새기며 리코와 레그는 심계 2층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2층, 여기까지 왔다면 추격대가 쫓아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 리더의 시험을 통과했다며 좋아하는 리코였지만 알 수 없는 분위기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레그였죠. 일단 길을 찾으며 탐험을 계속 나아가 보는데 그때 어디선가 구해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그곳엔 사람을 먹고 있는 괴물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괴물은 나키가바네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먹이를 유인하는 괴물이었죠. 다시 보니 앞에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시체였고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는 이때 別のやつか。うかつ。 빠르게 공격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무섭게 달려드는 괴물들의 공격에 어쩔 수 없었는데 하지만 리코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자 まだだ。だがこの感覚は体が思い出した。かつてこうしたことがある。 빔을 사용해 괴물들을 물리치며 그렇게 리코도 구하게 되었죠. 빔의 능력은 생각보다 강했기에 무서움을 느끼는 레그였지만 리코가 보여주는 믿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게 되는 레그였죠. 그렇게 계속 탐험하며 가다 보니 시커 캠프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캠프에 가보니 조심하라던 오젠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젠은 리코 엄마의 동료로 과거 리코를 옮겼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감사 인사를 건네는 리코였지만 ああ、あれね。重くてさ、何度も途中で捨てていこうと思ったよ。思い出すな。大事な金まで放置してさ。 뭔가 무서운 분위기를 뿜어대는 모습에 리코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떠난다고 하지만 일단 내일 얘기하자는 말에 오젠의 제자와 얘기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가 잠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어 돌아다니던 리코는 기이한 모습의 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그만 실수를 해버리게 되었죠. 어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지만 다들 믿지 않았는데 ああ、そうか。君は気づいてないのではなく、あの子にもハボルグにも何も知らされてないのか。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오젠이었는데 궁금한 것을 알려준다며 따라오라고 하죠. 그렇게 따라간 오젠에게서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こいつが上がっただろうに、ライザは死んでいる。 그 말에 리코는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보는데 무덤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주는 오젠이었죠. でもお母さんは私を呼んで。それ、ライザの字じゃないよ。 리코를 몰아붙이는 오젠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그곳엔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리코를 옮겨왔던 저주를 없애는 유물이었죠. だけど実は違ったんだよ。実際は呪いも受けるし、死にもする。ただ、動き出すんだよ。それが分かったのは君のおかげさ。君、死産だったんだよ。ライザから取り上げた時、もう死んでたんだ。 라고 하며 리코의 멘탈을 부숴버리는 오젠이었는데
점점 리코를 조여오는 오젠의 물음에 결국 참기 힘들어진 예그는 오젠을 막아보는데요. 그녀의 강한 힘에 가볍게 제압당하고 레그의 몸에 관심이 생겨 시험을 해본다며 바닥에 내리꽂아 버리는 오젠이었죠. 床よりよっぽど頑丈だね。あと何回いけるかな。 자, 그렇게 밀려드는 공격에 리코가 말려보려고 하였지만 딱밤에 날아가는 리코였고 결국 최후의 수단인 빔을 꺼내보던 레그였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젠에게 잡혀 리코를 향하게 되어 일단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기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공격을 해보지만 오젠에겐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공격에 레그는 쓰러지게 되었는데 ダメだね。君らは不適格だ。 그리고 레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리코가 있었죠. あんたたちは。ジブセリオーゼンさんの探掘隊さ。 사실 이건 오젠의 시험이었는데 アビスの深部に住む原生生物は私よりはるかに狡猾でしたたかだ。君にその子は守れないよ。 지금 있는 곳은 지상이 아닌 어비스라는 현실을 알려주는 오젠이었죠. 今の君らがこの先へ行ってもせいぜい慣れるのは食い出の悪い餌か、あとは地面や壁のシミぐらいさ。ああそうだ、一つだけ騙していたことがあった。ライザは待ってくれているさ。せいぜいやってみることだね。 라는 말과 함께 라이자에게 보내기 위해 둘을 훈련시키기로 한 오젠. 안쪽 정글에서 살아남아 보라며 던지고 돌아오죠. 그렇게 하루, 이틀. 초반에는 괴물들을 피하며 아슬하게 버티는 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며 괴물을 잡을 수 있게 되는 레그와 리코였는데요. 그렇게 열흘이 흘러 캠프에 돌아오게 되었죠. 캠프에 돌아오니 오젠이 마지막 조언을 해주는데 待ち人を殺したくなければ真相にはとどまるな。なんて古い言い伝えがあってね。 어비스에서는 심층에 머무를수록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현재에 대한 것도 말해주는 오젠. 封書に入ってた奈落の底で待つ。あれ誰が書いたんだろうね。略字もなしの古い奈落文字。それに使われてる紙も紙じゃない、未知の異物さ。それ私の力でも破れないんだ。一体奈落の底でライザと共に待ってるものはなんだろうね。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심계로 향하는 리코와 레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